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번 주도 상당히 좀 힘든 한 주였는데요. 주간진 시황 촬영할 때마다 항상 힘든 한 주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도 또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또 일요일 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나온 내용들은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네. 고용 데이터가 발표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숫자가 나왔죠. 일자리를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가하기보다는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는 일자리 수가 추가가 되면서 고용 시장이 아직은 조금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나올 게 물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물가는 지금은 뭐 고용보다는 사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진 상태고 연준에서 그 부분보다는 고용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9월 18일에 있을 연준의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폭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고 난 즉시 미국 증시의 이제 상황을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더 큰 폭으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밤에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 다들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자, 근데 특이한 거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증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50bp고 이게 25bp 금리 인하 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40% 중반대에서 떨어지고 25bp 인하 가능성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50bp 인하를 하면 정말로 시장이 지금 좀 뭔가 안 좋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과연 이거를 할까라는 건데 금요일 밤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음 주 물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페드의 월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오늘의 이 일자리 데이터는 다양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이 행동이 뭐냐 하면 빅컷에 대한 부분입니다. 50bp 인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이 잡과 관련된 그죠? 일자리 데이터는 50bp 인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안개 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이게 언제 좀 유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는 힘들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는 그죠? 언제 유예 결정이 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또 금리의 인하 폭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지금 불확실성이 쌓여 있는 안개 속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고 이렇게 시야가 제로였던 때가 이렇게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참 막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빅컷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오픈 마인드로 좀 열어둬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좀 커지는 하루였다. 지난 주말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보시면 이게 뭐죠? 버펫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뭐를 주식을 또 줄였다는 겁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그러니까 은행이잖아. 은행 쉽게 생각하면 그죠? 은행의 주식을 또다시 매도해서 총 매도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애플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죠? 또 이런 은행주도 좀 줄이고 대신에 지난번에
유통, 화장품 유통하는 그러한 기업을 좀 사고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가 임박해졌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가 임박해지니까 은행주들은 보통은 금리가 좀 올라가는 사이클, 그래서 예대 마진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사이클에서 유리한 종목인데 금리 인하가 임박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은행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을 또다시 조금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줄이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좀 줄이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은행이 벌어들일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가, 은행은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은행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그죠? 은행들에 와서 대출을 하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자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요거의 마진을 먹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이 줄어든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한테는 약간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경기 민감주인 은행을 줄이고 있다 하나가 있고, 그럼 이 매각한 달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매각한 돈을, 그러면 또 과연 어디에, 이번에 뭐 화장품, 우리나라의 한국판 올리브영 같은 그러한 기업의 주식을 또 투자해서 이슈가 된 것처럼 과연 이 돈을 새로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그럼 여기에 또 연관된 산업이 부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를 좀 주목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AI 이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주도주의 역할을 해왔고, 여기가 지금 주춤하면서 전체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브로드컴이 주가가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실적은, 매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일단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뭐 수요는 견조하고 투자는 당분간 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벤트들이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죠? 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요게 이제 바닥을 좀 잡을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금요일 밤도 테크주들 중심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판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빨간색, 대부분 업종이 빨간색입니다. 지금 하락을 했죠. 여기 부동산 관련된 여기만 약간 초록색 불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빅테크들 대부분 시가총액 큰 종목들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그죠? 애플 쪽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애플이 선방을 했고, 여기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브로드컴,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3%까지 이렇게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매각한 은행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이 테크 쪽보다는 테크가 아닌 쪽,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쪽이 조금 더 그나마 강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헬스케어 쪽, 캐시플로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쪽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이슈를 하나 보면,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엔화가 한번 보시면 지난 8월 달에요. 여기였습니다. 8월 초가. 이렇게 엔화가, 이건 달러 엔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죠? 앞에 통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내려왔으니까 달러 약세, 반대로 엔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가 초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때 이슈가 뭐였죠? 엔캐리가 청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으로 전 세계 증시가 공포감이 떨었던 게 바로 8월 초였습니다. 근데 그때 엔화보다 지금이 밑으로 더 떨어져 버렸어요. 140까지 초반까지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지금 엔화에 대한 이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아문디 자산운용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뭐 운용사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의 시대는 이제 좀 저물고 있고 당분간 엔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 이번 주에 일본 은행의 또 주요 인사도 하반기에 한 차례 더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를 계속 강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한번 내려왔을 때 그랬다가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또다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쨌든 지금 물가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엔화의 강세 흐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이 만약에 있다라면 결국은 엔화가 많이 어딘가 들어가 있는 쪽, 뭐 신흥국일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테크 섹터, 빅테크들의 움직임과 엔화의 추이를 같이 그래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당분간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8월 초에 증시 하락 배경을 한번 요거 정리해둔 거 그때 당시 걸 다시 한번 꺼내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죠? 지금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경기 둔화 우려 지금 있죠. 네. 최근에 이번 주에 뭐 또 그러한 관련된 ISM 제조 PMI 같은 것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신규 주문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안 좋으면서,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급락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 또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8월 초에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들이 비슷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또다시 그래서 데자뷰라는 요즘 키워드들이 아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8월 초에 한 달 만에 지금 데자뷰 아닌가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거죠. 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번에도 시장이 좀 저점이 되고 우리가 또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시장에 투자할 만한 관심을 가질 포인트가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난 8월 초에 이 공포와 낙관 지수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8월 초에. 언제까지 떨어졌냐? 22 정도까지 제 기억으로는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22면 여기입니다.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8월 6일 이후부터 시장이 반등하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죠? 자, 이 위치 여기까지 빠졌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ADR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락 비율이죠. 네, 이거는 뭐 한 20일 동안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위로 120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락보다 상승 종목수 비율이 많다. 80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 비율이 많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8월이니까요. 8월달 한번 보시죠. 80 아래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 지금까지 내가 뭐 움직이기 미리 조금 현금을 만들어 두거나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지 못한 분들은 80 아래에서 이걸 움직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8월 5일, 8월 6일, 뭐 8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요 정도까지. 아직 그때에 비하면 조금 더 룸이 남아있는 위치까지 8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다가 AD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그때 어디였나요? 와, 그때는 거의 70 밑에까지 이렇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거의 60 후반. 그래서 이것도 극단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었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별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죠? 좋지 않은 위치다. 버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다시 코스닥은 8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앞두고 8월 달부터 계속 좀 말씀드리기를 원래 추석 때쯤이면 시장이 별로 안 좋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번에는 금투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노출되기가 좀 어려운 분들, 좀 힘든 분들은 미리 좀 약간 조심을 하시고 지금은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 드렸던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신용장구가 여기에 있다가 순식간에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풍 떨어졌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안정 찾으면서 신용장구가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네. 그때 당시에 갭저항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주가 풍 떨어졌던 갭저항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이번 주말이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그 갭은 빨리 입을 닫아야 되는데 하락 갭은 그 갭을 닫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 자, 이격도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극단적인 이격도까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지표로서 버텨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그죠? 네, 극단적인 80 정도 수준까지 이격이 200일 이동평균 선가의 이격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 자,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때 제가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고요. 밑에는 공포와 낙관 지수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공포를 몰아올리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꺾여야 된다. 그죠? 이게 꺾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이 공포와 낙관 지수는 여기에서 요게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타이밍은 하이힐드를 가지고 잡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딱 꺾이는 시점이 8월 6일 이후부터 꺾이면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 자, 이번 주말에 심리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39 드디어 피어까지 빠졌네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기 낙관적인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 하락으로 공포 구간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힐드만 꺾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수급이 지금 공백기에 좀 있고 그다음에 9월 15일까지는 좀 일부 세금을 좀 내야 되는 부분들의 자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죠? 그리고 9월 10일 대선 토론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일부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워렌 버핏도 지금 은행을 팔고 뭐 일부 소비주를 좀 사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약간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8월 달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옛날에는 요만큼 폭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CTA 추세 추종을 하는 전략, 그 다음에 ETF의 좀 규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생각보다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네. 미국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과 S&P 500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이후로 흐름을 보시면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S&P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일자리가 크게 올라와서 맞추거나 아니면 S&P가 내려와서 맞추거나 과거의 흐름대로 돼야 된다라면 그죠? 추세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요거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일자리 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마 S&P 500이 내려오면서 이거를 그림을 맞추지는 않겠죠. 네. 자, 금요일까지의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움직임입니다. 또다시 살짝 주중반에 멈칫했다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걸 깨고 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돼야 우리가 지금은 조금 관망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아침 일발장전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쉬면서 그죠? 다음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좀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을 공부하고 산업 내에서도 좀 앞으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 똘똘한 기업들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이 시그널이 만약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담보 부족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수요일부터 담보 부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담보 부족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면서 신용 잔고가 최근에 이렇게 늘었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조금 일부 반납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급한 매물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을 때 시장보다 월등히 에너지를 강하게 좀 올라오는 업종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일단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낙폭과대한 반도체가 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857처럼 바이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족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제반의 이슈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위험 지표들이 좀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하반기와 또 내년을 미리 좀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좀 공부를 하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그럼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공격 앞으로를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8월 초와 대비했을 때 상황은 어떤지 뭐가 좀 같고 다른지에 대한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자 다음 주도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일반 장전 시간에서 함께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월요일에 대해서 일요일 밤에는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발 장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